네, 작지만 강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EGL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 이지웰.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이고 복지 포인트 플랫폼 1위 기업이다. 뭐 주가는 이제 고점 대비 좀 장기간 부진한 흐름 보이는데 주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이제 수급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이런 판단이고요. 본업은 잘 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근데 모멘텀이 좀 부족했다 이런 측면인데 모바일 식권을 그 자회사 벤디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1분기에 첫 흑자를 기록했지만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경쟁업체인 식신이라는 회사가 아마 6월 달에 이제 상장 승인이 나서 하반기에 상장이 되면 대단히 모바일 식권이 고성장 쪽이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가 재평가 받을 거라는 측면입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전체 합해서 1,5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치가 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택적 복지라고 하죠. 기업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수주를 해서 이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50% 이상을 점유하는 독보적인 1위 업체고요. 이 업체는 SK그룹의 베네피아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객사가 2,500개 사고 또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CP가 5,200개 사고 고객수로 따지면 300만 명 그리고 상품 개수로는 190만 명이 거래되는 회사입니다. 특별하게 범현대그룹하고 시너지도 있는 거고 또 자회사 벤디스 인수효과도 있고 BPO라고 하죠. 인사총무에서 하는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하는 것 대표적으로 뭐 숙박이라든지 건강검진, 화환, 키까지 이런 쪽으로 성장 잠재력도 있는 회사다 이런 판단입니다. 모바일 식권 업체 뭐 상장 이슈 언급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벤디스라는 회사를 22년 11월 달에 인수를 했고요. 현재 지분율은 90%입니다. 26년까지 10%를 추가적으로 인수해서 100%를 인수할 예정이고 뭐 인수가액은 이걸 다 감안하더라도 45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 상장해서 인수해서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두 자릿수 영업 손실, 이렇게 빠르게 거래액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고정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창출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측면입니다. 이 직장인들의 점심 식대 시장 한 30조 정도 됩니다. 네. 또 이제 식신의 그 뉴스를 보면은 여기에 한 50% 정도를 이 모바일 식권이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뭐 기대감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최초 서비스를 했던 게 식권대장이라는 브랜드의 이 회사 자회사인 벤디스고 또 6월 달에 상장 승인이 날 회사는 식신 이식권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쪽이고 푸드테크의 BM 1호로 특례 상장을 또 추진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커진다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회사 가치로만 해도 크게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현대 이지웰 모바일 식권업체 벤디스를 인수했고 첫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고 직장인들이 점심 식대로 한 30조 원을 쓰고 있다라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현대 이지웰 실적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1위 업체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죠. 뭐 최저가를 한다든지 뭐 콘텐츠. 그럼 과연 이제 이 시장이 대기업들 다 채택하지 않았냐 하는 건데 신 HR 시대는 직원 복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속 성장이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또 금년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복지 포인트 오픈이 3월 달인데 주요 고객사가 4월로 좀 늦어졌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정규 직원 몰 말고 2교대 몰이 있는데 이쪽에는 신규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4월 달이었고 또 자회사인 벤디스가 우상향 실적을 갖는다고 감안하면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23년에는 실적이 주춤했습니다. 매출이 뭐 크게 성장이 없었고 24년에는 컨센서스 기준하지만은 1,300억대, 25년에는 1,400억대 이상 매출을 하면서 꾸준히 실적이 레벨업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수급입니다. 외국인 선호주로 외국인들이 21% 지분 갖고 있다가 17%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포인트가 낮아진 상황이었고 또 시가총액이 주니까는 투신권도 손절매를 했고
또 개인들도 신용을 매물을 하면서 역수급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주주는 지분을 28%에서 33.1%까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5%포인트 개인, 투신, 외국인의 매물을 좀 잡아든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거리만 된다면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으로 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측면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 호전, PER이 낮다는 측면, 그리고 식신 IPO로 벤디스에 대한 가치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 그룹 차원에서 주주환원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적 최고가는 15,000원 정도 주가였고요. 52주 최고가가 8,200억대이기 때문에 이제 6,000원대를 저점으로 행보하고 좋은 내용이 모멘텀이 생긴다면 52주 최고가를 향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고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졌는데 최대 주주 지분은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현대 이지웰 알아보셨고요.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미래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흔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이런 인식이었고 또 절대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OLED 쪽이 이제 투자가 재개되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바텀업이 될 거다 하는 측면에다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했던 4개 사업군에 대한 매출이 점차적으로 또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 또 의료 수술 로봇, 전고체 전지 장비, 그리고 TOF라는 3D 카메라 센싱 이쪽 쪽에 모멘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먼저 주력인 IT 쪽을 좀 본다면 OLED의 엣지 그라인드의 세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OLED 업계가 투자가 축소된 상황이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LCD를 이제 영위를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애플의 채택 등으로 인해서 OLED 업계가 투자를 재개가 되기 때문에 2분기부터 1분기를 바닥으로 바텀업이 예상된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라인딩 기술을 적용해서 반도체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를 국산화를 했습니다. 이게 디스코 같은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미 우리나라 실리콘 웨이퍼 업체에도 납품을 했고 반도체 업체에도 납품을 했기 때문에 23년 기준 매출이 100억 정도였는데 이게 레벨업 정도 되면서 중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반도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미래컴퍼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가 본업이지만 수술 로봇이나 전고체 전지 같은 이런 신성장 사업도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 앞으로 이제 실적과 함께 투자 전략도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레버아이라는 수술 로봇입니다. 우리 이제 복강경 수술의 대명사 다빈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빈치가 이제 세계를 독주를 하고 있고 2007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2018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개발 기간이 오래됐고요. 다빈치에 의해서 세계 두 번째로 출시를 했고 20년에 첫 납품을 했고 22년에 첫 수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대 납품을 했습니다. 국내 6대, 해외에 4대인데 우선 강력하게 이 부분이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다빈치가 선점을 했지만은 K 의료 수술 레퍼런스가 뛰어나고 또 전문 병원은 이제 시장이 개화 단계입니다. 또 다빈치가 공격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머징 국가, 이미 우즈벡하고 모로코, 러시아에는 수출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동남아, CIS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될 거다. 그래서 24년부터는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빈치는 아시다시피 시스템, 신장비 매출은 20%고 소모품이 60%, 유지보수가 20%이기 때문에 이 미래컴퍼니의 수술 로봇은 26년에는 매출 350억 정도를 하면서 이제 흑자, 대규모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실적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1분기에 매출액 70억에 영업손실 84억입니다. 최악의 실적이었던 상황이고 분기 실적은 회복세가 될 거다는 측면이고 이 실적을 구조적으로 바꿀 아이템이 반도체 웨이퍼 가공 장비하고 복강경 수술 로봇, 레버아이의 매출 기여다는 측면입니다. 자, 조심스럽지만은 금년에는 920억 정도 매출, 그 다음에 영업손실은 전년도 대비 또 확대가 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5년에는 흑자 전환이 되고 수술 로봇까지 매출 가세가 되고 실적 가세가 되는 26년에는 이제 실적이 점법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점프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로봇이 비록 임상 비용이 지속되지만은 공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금년에 특히 수출 모멘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주가를 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23년 8월 달에 주가가 5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로봇 테마가 이제 불면서 수술 로봇도 강력한 랠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수술 로봇주들이 상당히 이제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24년부터 23년 5대, 그러니까 그동안 총 팔았던 게 10대인데 23년에 5대고 금년에 10대쯤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게 26년 흑자까지 될 수 있는 그림으로 간다면 또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수술 로봇이기 때문에 수술 로봇, 의료 로봇의 어쩌면 대명사가 될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는 디스플레이에 국한된 업체에서 반도체하고 수술 로봇을 통해서 성장성을 갖는 기술주로 그런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는 지금 52 최저가가 24,000원 정도니까 최저가 대비는 10% 정도를 높은 상황이지만 고점 전년도 8월 달에 그랬던 56,000원 대비는 50%를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로봇하고 반도체 매출이 좀 가세되고 특별하게 수술 로봇의 수출 모멘텀이 된다면 주가 랠리가 탄력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어쩌면 K의료의 수술 로봇의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알려진 미래 컴퍼니 반도체와 수술 로봇 모멘텀을 주목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